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사 모으세요.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첫 번째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얼마까지 상승할까? 이게 궁금하시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반영해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상세한 전략들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이런 영상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항상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의 주가를 100% 무조건 확신할 수 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는 것, 이건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점을 못 사도 최저점 부근이 얼마인지, 고점에 팔지 못해도 고점 부근이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야지만이 시장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략을 잡아나가기 위한 참고 정보들을 쭉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 의견과 다르실지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차세대 AI 반도체들이 정말 잘 움직이겠죠. 유리기판, 액침 냉각 같이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EUV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갈 소캄까지 꼭 필요한 종목들 싹 다 모아놓은 반도체 자료집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 삼성전자 정말 반등이 나올까 의구심이 들죠. 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지 먼저 세 가지의 이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목표 가격까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는 자체 AI 반도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하고 협업이 늘어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브로드컴, 삼성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HM4죠. HM4가 지금까지 앞으로 달라진 점이 뭐죠? 맞춤형 반도체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다.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왜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가 되느냐? 뭐 이유는 쉽죠. 바로 다양한 반도체 버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향으로만 엔비디아에게 적합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면 됐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HBM, 램을 메모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하고 주로 협업을 하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주로 협업을 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전자하고의 협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렇게 좀 삼각 체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체계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AMD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기업들, 뭐 브로드컴도 TSMC하고 함께 하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탈 엔비디아 향을 꿈꾸는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좀 찾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하고 직접 바로 반도체 생산까지는 아니지만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브로드컴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습들이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년 내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 상용화. 실리콘 포토닉스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램하고 반도체 칩하고 램이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반도체들하고 이렇게 광섬유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광섬유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속도도 빨라지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닉스 기술이 과거부터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최근에 더욱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GPU를 여러 가지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기술들이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년 이내 실리콘 포트닉스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고 브로드컴과의 협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TSMC가 삼성전자에 앞서 연구 개발에 착수한 기술인데 최근에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대응해 나서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확실히 TSMC, 엔비디아 체제하고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 체제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명확하게 누가 누구 편이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각각 어느 정도의 편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건 없지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함께 붙어 있으면요. 실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자체 AI 반도체 칩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 엔비디아 향으로 브로드컴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구글, 메타 등과 AI 합작, 브로드컴, 엔비디아 대항마로 브로드컴은 이미 오픈 AI, 애플과의 협력 사실을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글하고 메타 그리고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 센텐스라는 기업하고도 함께 협업을 맺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반도체 수출을 못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향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자체 AI 반도체 하냐? 이게 얼마나 좋길래 하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쌉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논란이 뭐죠? 너무 비용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너무 이거 반도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엔비디아 반도체?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논란을 좀 잠재워 줄 수 있을 만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범용 프로세서인 CPU, GPU에 의존하기보다 필요한 기능에 담아낸 ASIC, 지금 현재 주문형 반도체에 탑재된 자체 가속기의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ASIC이라고 하죠. ASIC은 초기 개발 비용이 범용 반도체 대비 높다. 하지만 공정수가 적어서 대량 생산 시 총 투자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 보이시죠? 일단 초기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개발 비용 문제도 얼추 많이 해결됐어요. 바로 AI 기술의 확대 때문이죠. 생성형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설계가 쉬워졌습니다. 훨씬 더 쉬워졌어요. 물론 뭐 데이터가 있는 기업 한해서겠죠.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이게 어렵지 않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는 뭐 애플이 자체 반도체를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애플이 과거에는 독보적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아니게 된 거죠. 정말 다 같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차 설계 비용 문제, 초기 문제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정수가 적어서 대량 생산 시 총 투자 비용이 절감이 가능한 ASIC의 매력도가 주명 반도체의 매력도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인텔의 ASIC 기반 AI 칩 가우디 3의 가격은 15,000달러로 엔비디아 GPU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능 부분도 이제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형 반도체 방식은요 너무 다양한 부분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ASIC은 설계 방식에 따라 풀 커스텀과 세미 커스텀으로 구분됩니다. 풀 커스텀은 사용 환경에 맞춰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된 성능과 낮은 소비 전력이 장점입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중동 같은 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사막이니까 온도가 높잖아요. 요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맞춤형 반도체가 좀 가능한 거죠. 게다가 이제 중동에서는 전력 수요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죠. 요것도 맞춰서 할 수 있겠죠.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근데 설계와 제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역시나 설계는 AI 덕분에 꽤나 많이 해결이 됐고 제조 공정은 원래 다 복잡하기 때문에 요건 제껴 놓고 하면 사실상 단점은 많이 줄어들었고 장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ASIC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미 커스텀은 설계자가 일정 수준 정형화된 셀이나 로직 게이트를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풀 커스텀 방식 대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뭐 ASIC에서도 종류가 있더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한국계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협업하고 있다는 소식 자체는 너무 긍정적인 소식이니까요. 자체 AI 반도체 칩에 함께한다는 얘기니까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호재성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반등 이후 두 번째. 부족한 근본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삼성전자가 5세대 D램의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반도체 공정, 원래는 삼성전자는 이제 DUV 장비에 맞춘 설계였다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최근엔 EUV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것을 이제 슬슬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인정하고. 그래서 D램 설계를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EUV에 적합한 지금 이제 생산 지금 구조가 가능할 수 있게 설계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고적층 HBM, 고대형 메모리를 위한 새로운 본딩 기술로 플럭스리스라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 소식입니다. 그죠?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해외 주요 협력사 플러스리스 본딩에 대한 초기 평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용처는 HM4로 올해 연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뭐냐면 설계 변경도 그렇고 지금 플럭스리스도 그렇고요. 뭐 되게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SK 하이닉스의 공정 방향성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이걸 다 검토하고 이게 정말 맞다면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테크트리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길이 개척하는 게 어렵지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우주항공 기술, 반도체 기술 모두 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 기술. 원래 있는 거 베껴 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중국이 제일 잘하는 건 기술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을 베껴와서 대량 생산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걸 잘했던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기술 따라가면은 물론 이것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뭐 하지만 다른 처음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 호재성 뉴스였는데요. 첫 번째 호재성 뉴스는 자체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 그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협업을 하면서 기대가 된다. 정말 그 부족한 근본 기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는 당장의 실적에 반영되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갔을 때 의미 있는 뉴스인데요. 세 번째 뉴스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정말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시장은요 최근에 HBM이라고 해서
AI 반도체하고 연관된 반도체가 있고요.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이지만 메모리라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지금 현재 HBM이라는 게 있고 AI 사용되는 그냥 D램, 이 D램, 뭐 DDR5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인데 AI 반도체에는 주로 사용되지는 않고 기존에 원래 있었던 데이터 센터라든가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DDR 버전들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범용 반도체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면 왜 삼성전자인지 호재이냐?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는 초고가형 HBM에 특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삼성전자가 애초에 레거시 반도체에 특화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해 주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크게 이유를 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어요. 레거시 반도체 반등 이유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니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쳐서 하락해온 레거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년도 7월달 이후부터는 반등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반등의 기미가 보이냐라고 하면 감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감산이에요. 생산량을 줄였어요. 속도 조절을 했죠. 그게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거시 메모리 업황이 조기 안정화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 여력이 커진다며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문이죠.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 요즘에 자체 반도체 생산하던데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최근에 미국이 중국한테 가했던 규제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뭐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가 반도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중국에 반도체 장비들 수출해 놓은 거 AS도 해주지 마세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반도체 장비가 고장나면 원래는 기존에는 팔았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유지 보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유지 보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장비 수출을 막고 유지 보수까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소식이죠. 중국 기업들이 제대로 반도체를 못 만들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펼쳐내고 있는 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지어야 된다. 핸드폰 더 많이 팔아야 된다. 가전제품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중국 본토 안에서 자체 반도체 생산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수혜를 그대로 삼성전자가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엄청 대박 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최악의 상황이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반도체 매출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본격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번에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해주고 언제까지 좀 기다려보면 돼요.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때 정말 어느 정도의 제대로 된 반등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며
언제 사야 되느냐 이슈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과거의 무역 전쟁 때 당시를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얼마까지 올라갈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2018년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주가가 거의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9년도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얼추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악재가 더 터지진 않고 미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발표 전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를 보여줬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보시면 직전 고점을 넘는 흐름까지도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점 갱신을 할 만큼 긍정적이었죠. 시장만 올라가 주면 삼성전자는 항상 따라서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요. 디램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떠오른 때죠. 그죠? SK하이닉스한테 뺏기기 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차트하고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저는 직전 고점까지는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 라인까지의 반등, 절반 정도의 반등, 절반 정도는 AI 반도체 HBM을 얼마나 잘하느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 그 여부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까지 7만 원 가격 라인까지는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 이상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하시려면 AI 시장에서 정말 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AI 반도체 시장 SK하이닉스 따라잡는 것까지는 사실 기대하긴 무리가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7만 원 가격을 목표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뭐 기존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올 때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다가도 정확하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선언하고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당시 정확히 그랬어요. 지지부진하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끌어올렸던 것이 금리 인하거든요. 여기는 금리 동결입니다. 동결만 해줘도 반등이 나왔고 금리 인하를 때리니까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비슷한 현상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시장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식을 잘 잡아주면은 잘 가져가시면 단기 반등뿐만 아니라 금리나 사이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빠르면 4월, 늦어도 한 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이에 나오게 될 급락장을 잘 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략 정리입니다. 시장 대세 상승이 나올 시 7만 원 가격까지는 상승을 일단 기대해 볼 만하다.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HBM4의 성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갈등 지속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조심하시면서 오히려 4월에서 뭐 좀 늦어도 한 8월 정도에 나오게 될 경기 침체 분위기와 함께 나오게 될 폭락에 대한 이 분위기, 폭락이 나올 때 우리가 잘 매집해 보면 2026년도를 목표로 내년도를 목표로 홀딩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과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일단 짚어드렸어요.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한계는 요 정도니까요. 아마 업계 관계자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를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응원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조차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조차 응원하지 않으면 응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한다, 열심히 한다, 화이팅해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더욱더 믿음에 보답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부족한 근본 기술을 사실상 SK하이닉스 따라가는 거 진짜 쪽팔리다라고 내부에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가격들 이번에 잘 확보를 통해서 반등하면서 매출 실적 채워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 AI 반도체에서도 어떻게든 실적 내려고 브로드컴하고 협업 많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한 부분을 잘했다.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 잘한 부분은 확실히 잘했다라고 항상 언급해 주면서 항상 같이 믿음을 주면서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삼성전자 지금 무시하는 분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무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시면서 마음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함께 전략 잘 잡아나가면서 믿음 가지고 잘 가지고 가면 우리가 손실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최고의 수익이 난다. 이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손실을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만 잘 잡아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그럼 추가적인 수익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눌림목 시장에 잡아야 될 핵심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놨죠. 해당 자료집 지금부터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2배 급등 자료집의 급등 자료집이라든가 반도체 자료집이라든가 급등 추천주라든가 그리고 아침 주요 뉴스 시황 관련주 정리라든가 그 외에 오늘의 특징주, 오늘 시장의 급등 특징주 정리라든가 시장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흐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도 유망한 종목들도 많이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입력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즘에 번호 쓰세요, 문자 보내세요 했다가 괜히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신 적 많으시죠? 그런 일 없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릴리 화면이 나오시면 먼저 무료 급등 추천주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그 추천 종목들과 함께 공직을 세 번째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AI 유리기판 액신냉가 자료집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자료집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급등 추천주들도 매일 내어드리고 있는데 추천주는 제가 최고의 종목, 무조건 수익 난 종목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승률 나쁘지 않은 종목들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한 3% 이상만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을 노려보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추천주도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주요 지표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파란색이 주요 뉴스고요. 밑에 있는 게 관련 종목입니다. 이게 쭉 관련 종목들 쭉 적어드리면서 오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과 내용들 싹 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고 시장에 돌입하셔야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한 것과 완벽하게 다르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는지 저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 종목들 왜 급등했는지 이유와 함께 관심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단한 정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빼먹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빼먹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팀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유익한 자료집이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공부하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97,700분의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